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2030년까지 10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토큰당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00만 달러면 하나로 약 13억 9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출연한 이제 팟캐스트 치키핀트를 홍보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유, 100만 달러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제의 명확성이 이제 마침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지니어스법이나 뭐 클래리티법이나 관련된 법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을 또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앞으로 뭐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축적을 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암호화폐 ETF, 비트코인 ETF나 뭐 이더리움 ETF 모두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ETF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곳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전망은 이제 암스트롱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이제 잭 도시도 이제 똑같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또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차나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의 돌파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차나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현재 자신의 시간 절반 이상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쏟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비트코인의 진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뭐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공동 설립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해서 기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민코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진심으로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트럼프가 왜 이제 가상자산 수도를 꿈꾸나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해서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행사에서 나온 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비전을 구체화한 이제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케스 위원장이 이제 가상자산을 세대를 아우를 기회다라고 하면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기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규제안을 이제 전면 개편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대부분 이제 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이제 온라인에서 이 온체인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이게 엄청난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자산을 이제 온체인으로 옮겨오겠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켜서 이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비용 절감도 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거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금융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증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증권 중개업자가 하나의 라이선스로 이제 증권이나 가상자산, 스테이킹, 대출까지 제공할 수 있는 슈퍼 앱 기능도 이제 허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쪼개져 있던 이제 가상자산의 거래, 결제, 투자 서비스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가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사업자들 로빈훗이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했었죠. 자, 부의 대이동이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베이비 부머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64년부터 1974년에 가장 이제 출산율이 높았을 때 나온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제 부를 대물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의 대이동이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아까 에릭 트럼프 같이. 근데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 젊은 상속인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주요적인 자산으로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프는 미국에서만 오는 2030년까지 약 10조 6천억 달러의 자산이 이전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수조 달러가 더 많이 이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0조 6천억 달러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비트코인을 시총을 비트코인 5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앞으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만약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이제 엄청난 큰 불장들이 오겠죠. 자, 그리고 베센트와 겸상하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 국채 발행 시장 내 괄목 상대라는 기사고요. 보통은 이제 이 재무장관하고 이 국채 발행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업계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를 원래 해왔어요. 월가의 대형 이제 PD은행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가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업계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국채를 주요적으로 매입할 곳,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곳은 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완전 큰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나 일정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업계와 이제 그 상의를 해보는 거죠.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정도로 암호화폐 업계가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부분이 커질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수조 달러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비자의 연구를 인용해서 글로벌 결제 시장 규모가 연간 240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소비자 지출이 이제 40조 달러, 기업 간 거래가 60조 달러, 개인 간 송금 및 결제가 140조 달러나 차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작은 점유율만 확보해도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제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제 140달러 뭐 240조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에요. 이 시장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장악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서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목을 해 봐야 되겠죠. USDC의 시가총액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770억 달러 증가의 연평균 4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는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인공지능 머니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개발 막차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결제 시장 선점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AI와 이제 암호화폐 기술을 접목해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을 본격화하는 비밀 계획을 가동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결제는 AI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결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AI 비서들, 에이전트들이 자신들이 그냥 결제를 대행해서 할 수 있다. 결정 권한을 일부 가져와서 결제를 할 거라는 거죠. AI가. 그러면 AI가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암호화폐가 필요해요. 데이터 자산이 아니고서는 AI가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원화로는 절대 프로그래밍이 안 되니까. 원화나 뭐 그냥 달러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래밍업을 이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모든 시대가 이제 금융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선점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안정, 집중 리스크, 크립토 퀀트의 분석이라는 기사고요.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트레저리 전략에서 확장된 흐름은 이미 16개 이상의 기업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하고 있고 총 보유량만 245만 5,943이더 여기 잘못 나오네요. 이더리움인데 약 11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시장 유통량을 줄여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이 꽤 있었다가 잠깐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기업들에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조정 후 축적 단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패턴 완성 시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기 애널리스트 애쉬 크립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고가에 이를 것이다. 그래 현재가 대비 2~3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지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망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 강도 지수는 21호, 과매도 국면까지 이미 간 상태고 뭐 비트코인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제 뭐 많이 떨어졌다고 바로 반등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바라보실 필요는 있고 하지만 떨어지는 때 이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파월 행사와 맞짱 뜬 가상화폐 행사의 깜짝 정책 비트코인 더 오를까라는 기사고 어제도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잭슨홀에서 이제 열리는 이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여기에 열리는 날과 이제 거의 맞춰가지고 지금 잭슨홀 포시즌 호텔에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거물급들의 인사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참석한 사람들 보면 이제
폴 애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와 있고요. 그리고 마크 고든 아이오밍 주지사가 와 있어요. 이 아이오밍 주도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도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든 조신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신중한 분권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풍부한 공공 민간 부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오밍 스테이블 토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이 사람도 유명하죠. 비트코인이나 관련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옹호론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물러 연준 이사도 여기 있는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기에도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차기 연준 이사로 지목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죠. 이제 그것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이 사람이라 연준 이사라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향력이 진짜 막강한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뭐 대화하는 내용들이 결국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급락, 단기 보유자 손실 실현 급장, 단기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로 이동한 비트코인의 대부분이 단기 보유자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 보유자는 전체 거래소 이동 물량의 10% 불과하고, 단기 투자자 손실 비율을 나타내는 실현 수익 비율 지표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모멘텀이 약화돼 약간 손실 실현을 종종 투기적 보유자들이 빠져나가는 조정 단계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투기적 보유자들이 이제 손을 털고 나간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